안녕하세요.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했다. 저자 이동신입니다. 오늘은 자전거 사고와 5가지 보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? 예고된 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. 자전거 사고가 그런 것 같습니다. 자전거가 되게 만만해 보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. 제가 그 보험회사 근무할 때 큰 사고가 생기면은 그 휴일에 대학병 응급실에 많이 가거든요. 응급실에 가다 보면은 얼굴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. 그러면 지금 싸우다 왔나 싶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크게 다쳤더라고요. 뭐 얼굴도 다치기도 하고 이제 어깨 부분도 많이 다치고. 그 다음에 제 친구 중에 주말마다 이제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돼가지고 뭐 멀리 이렇게 원정 나가서 자전거 타는 친구가 있습니다. 그 친구 얘기로는 한번 나가면은 하루에 150km에서 많이는 뭐 180km에 달린다 그래요. 뭐 엄청나게 달리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처음 달리는 도로거든요. 근데 친구가 크게 다쳤는데 왜 다쳤냐 하면은 달리다가 그 도로 포토홀에 그 자전거 바퀴가 끼어버린 거예요. 그쪽 동호회 분들은 자전거가 이제 그 페달에다가 그 신발이 붙어있잖아요. 그죠? 근데 탈출이 어려워요. 그래서 자전거랑 같이 넘어져가지고, 뭐, 이게 골반도 많이 골절이 되고, 어깨뼈도 부러지고 해서 집에서 거의 더운 여름날 거의 3개월 동안, 누워서 꼼짝 못했습니다. 회사도 못 가고. 그래서, 야, 이거 뭐, 제가 제 주변에 뭐 그 친구뿐만 아니라 자동차로 다친 사람 별로 없는데 자전거로 다친 사람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전거가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요번에 확인해 보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자전거가 왜 위험한지 이렇게 한 1을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첫째가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작아가지고 이제 운전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. 그 다음에 둘째, 속도가 느리니까 자전거만 보면 이제 앞질러 가려고 한다. 셋째, 자전거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충격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간다.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. 자전거 아무리 도사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따라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. 한강에 가서 아마 같이 넘어지시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숫자를 발표한 게 있거든요.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추이를 봤는데 사망사고는 오히려 뭐 줄었어요. 한 40명 정도 줄었는데 문제는 이제 부상자 숫자가 2007년도에 8,800명 정도에서 2016년도에 15,300명 정도로 73.2%가 증가했습니다. 10년 동안에. 그러니까 하루 평균 계산해 보니까 42명이 부상했더라고요. 뭐 사실은 이 정도 통계에 잡힐 정도면은 상당히 많이 다친 거고 신고 안 된 거는 더 많겠죠. 그래서 뭐 하루에 40명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수백 명이 다친다고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전체 교통사고에서 자전거 사고의 비율이 2007년도에 4.15%에서 2016년도 10년 후에는 7.08%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. 요즘 특히 그 레저용으로 있다 보니까 자전거 사고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뭐 공유 서비스 자전거도 생기고. 그런데 뭐 자전거 단독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. 거의 없고 뭐 다른 보험에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자전거 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5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.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마 가장 좋은 보험이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그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. 이거는 가해자가 이제 뭐 운전자 보험이나 아니면은 그 주택 화재 보험, 그 다음에 이제 상해보험 가입할 때 이제 선택 특약으로 가입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뭐 가입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원래 보험에서 따지면은 뭐 1,000원 미만이에요. 제가 예산해 보니까 뭐 700에서 1,000원 사이니까 꼭 가입을 하시고, 이게 가입하면은 이제 뭐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이외에 다른 뭐 배상 책임은 거의 다 이제 보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 보상이 되는데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. 이제 뭐 자기 그 가족에 대한 그 배상 책임이라든가, 그다음에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든가, 아니면은 뭐 선박이나 자동차 뭐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하는 사고, 또는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사고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원동기거든요. 원동기 빼고 자전거 사고는 뭐 일반적인 자전거 사고 보상이 되는데 원동기에 붙어 있으면 또 안 됩니다.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, 사실 이 보험은 본인이 가입했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럴 때는 그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고 있습니다. 이 파인 그 내보험 다보에서 조회하시면은 금방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피해자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뭐 상해보험이라든가 뭐 실손보험에서 이렇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건 이제 피해자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거니까 뭐 본인이 거의 다 이분이 알고 있을 거고, 요거는 뭐 별도의 설명 없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,
공유 자전거 같은 경우에 공유업체에서 가입해 있는 그 보험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보험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,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,000원을 내면은 좀 오전에 뭐 한 30분 타고 오후에 또 시원할 때 30분 타고 해서 하루에 1시간까지 탈 수 있는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대회를 반복하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것 같고, 이제 이 따릉이가 사고 났을 때 가입해 있는 보험을 설명을 드리면은, 본인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에는 2천만 원, 그 다음에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급수에 따라 뭐 6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상이 되고요. 따릉이 보험 요 특징은 다른 제도에 따른 보험금 지급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자전거 사고 치료비가 이제 500만 원까지 최고 보상이 되고요. 사실 뭐 500만 원이면 뭐 작을 수도 있는데, 이제 우리 건강보험 어떤 제도가 있냐 하면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 사고로 다쳤는데 보통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아야 되잖아요, 그죠?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가지고 뭐 본인 뭐 이렇게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58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줍니다. 그래서 사실 500만 원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은 그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 보상해주는 자전거 사고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. 그 최고 한도는 3천만 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5만 원입니다. 이 배상 책임 3천만 원이라는 게 약관대로 해석하자면 장애일 경우에 해당되거든요. 장애일 경우에 급수에 따라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실제로 사고가 나서 궁금하신 거는 그 따릉이 보험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상되는 네 번째 그 자전거 보험이 지자체 자전거 보험입니다. 지자체가 전부가 가입하는 게 아니고, 지자체 그 고유 자량에 따라 가지고 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그 보상 한도도 좀 각 지자체마다 틀릴 거예요. 그 문의는 각 구청의 그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면 되고,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전거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뭐 서초구, 노원구,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, 뭐 용인시, 수원시, 뭐 과천시 이런 데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이 살고 계시는 구청 교통행정과에 한번 문의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서초구청 자전거 보험 그 보상 약관을 한번 봤거든요.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 사망이나 부장애일 때 500만 원까지 한도로 보상해 주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되죠. 그 다음에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일 때 20만 원, 8주 이상일 때 60만 원. 그 다음에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위로금이 20만 원. 하여튼 요건 뭐 본인이 다쳤을 때는 보상이 조금 미미한데, 대신에 뭐 자전거 사고 뭐 벌금은 2천만 원까지 보상되고,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.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사망이나 중상해일 때 3천만 원까지 보상이 됩니다. 그래서 배상 책임 쪽에서는 보상 내역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. 아까 제 친구 얘기를 했는데, 그 포토처럼 그 도로 하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해당 업체에다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뭐 어떤 관리 소홀로 문제가 생겼다면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 할 수 있을 거고, 보통은 뭐 지방자치단체에다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청구했을 때 그쪽에서 나 100% 과실을 인정하고 해주면 좋은데, 보통은 이제 그 사고 원인을 놓고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, 그 다음에 손해액의 크기에 놓고도 또 분쟁이 생깁니다. 그러다 보니 해결 안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각 검찰청에 국가배상 신청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은 국가배상 신청을 하고, 거기서도 마음에 안 들면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뭐 검찰청 국배심을 뭐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데, 소송이 번거로우니까 뭐 보통은 국배심을 이렇게 거쳐다가 합니다. 어쨌든 이런 뭐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이런 그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셨다가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먼저 정리한 건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째, 가해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받자. 두 번째, 본인이 가입해 있는 실손보상이라든가 상해보험으로 처리받자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 업체에서 문의해서 공유 자전거 서비스 보험으로 받자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살고 있는 구청에 확인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사고 났든 간에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서초구면 되거든요. 서초구 사람이 어디 가서 자전거 사고 나가면 다 전국 어디에서는 보상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제 친구처럼 도로 관리 하자가 있는 책임을 물어가지고 도로관리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국배심, 뭐 대한민국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이상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고, 아까 제가 친구 말씀을 드렸는데, 그 친구 지금 소득도 높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청구하면은 몇 천만 원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받으라고 하니까, 싫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왜 싫냐고 하니까, 남한테 이제 피해주기 싫다고 하더라고요. 원래 제 친구가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한 3개월 입원하고 있을 동안에 제가 3번인가 얘기했는데, 계속 보상 청구를 원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.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한 거니까 저는 상당히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하면은, 제가 25년 동안 보험회사에 근무하다가 나와서 이제 책을 썼는데, 왜 책을 썼냐 하면은 요즘 다이렉트 보험 가입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. 그런데 다이렉트 보험 들 때 좀 여러 가지 질문도 많고,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또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내가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좀 책에다 해놨는데,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신문사에서 또 연결이 돼가지고 보험 칼럼도 이렇게 쓰게 되었고요. 제가 사실은 그런 보험 부분도 이렇게 보험 작가니까 보험 부분도 이렇게 전문성이 있지만은, 제가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청년들의 성장, 그다음에 역전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이후에는 성장과 역전에 대한 그 수필을 써서 이렇게 책을 발행할 예정입니다. 나오면은 많이 좀 봐주시고요. 오늘 이걸로 마치고, 오늘 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